도우지는 첫 번째 예산 삭감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 및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축소하며 3주 만에 1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팀은 정부 건물 및 부동산 임대 계약을 검토하여 미사용 공간을 줄이고 예산 절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우지는 의료 및 교육 부문과 군사 지출에서도 대규모 예산 절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삭감이 법적 문제를 초래하면서 일부 법원은 특정 조치의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도우지는 2026년 7월 4일까지 공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빠른 속도로 정부 지출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흑인 및 라틴계 지지자들은 그가 연방정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데 신속히 나선 것에 만족하고 있지만 그의 인종 관련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차별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DEI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철폐하며 이를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일부 비백인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생활비 문제 해결과 같은 공약을 이행하면 인종 관련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이 차별을 조장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특히 워싱턴 DC 항공기 충돌 사고를 DEI 정책 탓으로 돌린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DEI 폐지 움직임에 대한 비백인 유권자들의 반응은 긍정과 우려가 혼재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팟캐스트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에게 백악관 기자실의 문을 열며 뉴미디어 좌석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11,500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보수 성향의 팟캐스트와 유튜브, 틱톡 인플루언서들이 기존 언론과 경쟁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팟캐스트 루틀레스의 공동 진행자 존 애시브룩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질문 기회를 얻었고 전통 언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국방부 역시 뉴욕타임스, CNN 등 기존 언론의 펜타곤 사무실을 없애고 보수 성향 매체들로 교체하며 언론 환경의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기존 언론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더 많은 매체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워싱턴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전략을 활용하여 빠르게 움직이며 승리를 선언하려 합니다.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에서도 멈추지 않고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USAID 개혁, 연방항공청 시스템 개선 등 논란이 많은 개혁을 단행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접근 방식은 민주당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만 공화당과 월가에서는 그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머스크를 칭찬하며 그의 추진력을 인정했고 현재 머스크는 계속해서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 정부를 축소하고 동맹국에 압력을 가하며 글로벌 경제를 재편하는 등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혁에는 국제원조기관 USAID와 연방 프로그램의 축소, 기후변화 및 DEI 정책 폐기가 포함되며 일부 정책은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규제 완화와 감세를 기대했지만 잇따른 행정명령과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연방 지원이 중단되면서 보육, 보건, 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타격을 입고 있으며 캐나다와 콜롬비아 등 해외에서도 경제적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 사회에서는 단속 강화 우려와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등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2025년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는 총 2,15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AI 관련 클라우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메타 역시 AI 주도 혁신을 위해 예상을 뛰어넘는 600억에서 65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딥시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낮은 사양의 칩을 사용해 미국 AI 시스템과 유사한 성능을 구현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업의 CEO들은 AI가 앞으로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재창조할 것이라며 AI 기술 혁신과 비용 절감이 장기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바이오테크 산업이 빠르고 저렴한 신약 개발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바이오 기업 아케소에서 라이선스한 신약이 미국 머크의 블록버스터 폐암 치료제 키트루다를 뛰어넘는 임상 결과를 보이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바이오 산업은 저비용의 숙련된 인력, 빠른 임상시험 진행,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의 요인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10년 내 미국 시장에 중국 개발 신약이 다수 진입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대신 중국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바이오텍 투자 환경에 어려움을 주지만
환자들에게는 더 많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경쟁 효과를 가져옵니다. 백악관은 미국 보건복지부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FDA, CDC 등 보건기관들은 일정 비율의 직원을 감축해야 합니다. 해당 명령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인원 감축이 특정 분야에 집중될 경우 보건연구와 질병관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관련 행정명령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기관들은 핵심 인력과 해고 대상 직원 명단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강경한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관타나모 기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움이 금요일에 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두 차례의 군용기 비행으로 약 24명의 이민자들이 텍사스에서 관타나모로 이송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베네수엘라 갱단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3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건설을 지시했으며 이를 위해 해병대가 파견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을 해외 시설로 이송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타나모를 보이지 않는 해결책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접근 권한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정부 선박들이 운하를 무료로 통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미국 정부의 연간 수백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파나마 운하청은 이와 관련된 변경사항이 없다고 반박하며 공식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파나마 방문 후 양국은 미 해군 선박의 무료 통과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파나마는 1977년 체결된 중립성 조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파나마 운하를 미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루비오의 방문 후에도 운하를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반복했습니다. 파나마는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동안 빠르게 메가 어젠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군사행동보다는 Verified Nuclear Peace Agreement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팸 본디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그녀의 공정성을 언급하며 그녀를 축하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과 만난 국경 보안, 이민자 구급 및 110억 달러의 연방 지원 요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하며 2028년 LA 올림픽에서 트랜스젠더 남성 선수들에게 비자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과 만난 트럼프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산불 복구를 위한 재난 구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챗봇 앱을 정부 기기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앱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는 보안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미 몇몇 국가들이 정부 시스템에서 딥시크를 차단했습니다. 딥시크는 오픈소스 코드로 제공되어 있어 인기를 끌었으나 분석에 따르면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중국 국영통신사인 차이나모빌에 전송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일부 기관들은 보안 문제로 이 앱을 차단했으며 텍사스주는 이미 정부 기기에서 이 앱을 금지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찰스 주니어는 2017년에 성적인 광고를 중단한 후 다시 그 방식을 채택한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광고에는 인플루언서 알릭스 얼이 출연하며 행오버 버거를 홍보하면서 예전 광고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 광고는 제너레이션 Z 타겟을 겨냥하며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얼의 대담하고 거침없는 스타일을 강조합니다. 찰스 주니어는 과거 광고 스타일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유머를 더해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이번 캠페인은 슈퍼볼 광고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큰 관심을 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초대형 감옥 CECOT는 수십 년간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한 갱단원들을 수용하며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미국의 흉악범들도 이곳에 수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 회담에서 부켈레 범죄 이민자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도 이송할 수 있다고 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옥은 최대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인권단체들은 가혹한 수감 환경과 재판 없이 대규모 구금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켈레의 강경한 치안 정책 덕분에 엘살바도르의 범죄율이 급감했고 이는 다른 국가 지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이민 감소에도 기여했으며 그는 지난해 재선에서 88%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자지구 재건 및 장악 계획이 공화당 내부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며
많은 동맹들의 회의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납세자의 부담이 없으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주는 일시적이라고 강조했지만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이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으며 트럼프의 측근조차 발표 전에 이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계획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일부 극우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안이 국제적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4만 명 이상의 연방 직원이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부는 목요일 마감일까지 사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 직원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연방 직원들은 퇴직 후 9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 조치를 통해 연방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는 이미 대규모 행정휴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직원들은 사직하지 않으면 이후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신규 직원 명단 제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일부 직원들은 사명감을 이유로 남기로 결정했지만 연방기관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명품 브랜드들은 전통적으로 자국 생산을 고수해왔지만 미국과의 무역 전쟁 가능성으로 인해 미국 내 제조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협하면서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명품 브랜드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최근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반감을 갖고 있어 부담스러운 전략입니다. 루이비통은 이미 미국의 3개 공장을 운영 중이며 소비자들은 메이드 인 USA 라벨에 크게 개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가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은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미국 생산을 전략적 대안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코올과 대마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두 물질 모두 단기 및 장기적인 인지 기능 저하, 판단력, 주의력, 협응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과용 시 중독 및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심장질환, 간질환, 췌장염, 암과 관련이 있지만 대마초의 암과의 관련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마초를 흡입하면 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먹는 형태는 폐에 대한 위험이 적고 과용 시 정신병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는 앞으로 대마초의 장기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다룬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며 결혼 생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며 자신의 결혼 생활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위안을 얻습니다. 한국의 이혼율은 과거보다 감소했지만 이혼에 대한 사회적 악의는 여전히 남아있어 관련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유튜브와 웹툰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서도 이혼 관련 이야기가 공유되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세대 간 대화를 유도하고 연애 및 결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정부 내에서 제한 없이 행동할 수 없으며 백악관에 승인하야만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 DOGE는 여러 연방 기관을 해체하거나 축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권한과 인력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머스크가 주도하여 미국 국제개발처를 사실상 폐쇄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머스크의 역할이 불법적이고 의회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팀은 정부 지출 삭감을 목표로 인공지능 도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교육부 등 추가적인 정부기관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 정부기관 직원들과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으며 법적 논쟁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예고했다가 협상 끝에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하며 시장과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기업들은 일부 면제를 요청했으나 트럼프는 처음에는 강경한 관세 정책을 고수하다가 캐나다산 석유에만 낮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는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멕시코의 군 배치를 약속받고 관세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캐나다 총리 트루도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트럼프와 협상에 관세를 최소 30일간 유예받았습니다. 트럼프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기업과 외국 정부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그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불법 이민뿐만 아니라 합법적 이민 경로까지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부 국경에서의 망명 신청을 전면 차단하고 이민 심사를 마친 난민들의 입국 취소를 했으며 출생 시민권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영주권 심사를 강화하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여행 금지를 확대하려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그의 정책은 일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받지만 출생 시민권 폐지와 장기 거주 이민자 추방과 같은 조치는 대중의 큰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법적 소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는 보다 친숙한 사법부의 지원을 기대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2055년까지 미국 주택 가치가 약 1조 4,7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원인은 증가하는 주택 보험 비용과 극심한 날씨 위험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카운티와 뉴저지 일부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비록 전체 주택 가치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후 위험에 직면한 지역은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이주 결정 시 기후 위험을 고려하면서 지역 재산세 수입과 주택 시장 역학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나라에서 수입되는 수백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투자자, 경제학자, 국회의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번 관세가 원유, 자동차 부품, 농산물 등 다양한 상품에 적용되며 소비자 가격 상승과 무역 중단을 초래해 공급 충격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캐나다, 중국, 멕시코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무역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원들은 이번 정책이 수입 증대와 일자리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전문가들은 관세가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장기적인 효과는 아직 불확실하며 이번 무역 조치와 예정된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 간의 균형이 전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극에서 군사 및 경제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이 지역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해빙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해상 경로와 과거에 접근할 수 없었던 자원에 대한 기회가 열렸습니다. 모스크바는 군사훈련, 핵 추진 쇄빙선 배치,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북극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 나토 동맹국들은 낡은 인프라와 제한된 북극 역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극은 자원 기회와 지정학적 경쟁이 점점 더 집중되는 격렬한 경쟁 무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베를린 공장에서 직원들의 높은 병가율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독일 노동법에 따라 직원들은 최대 6주 동안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는데 공장의 병가율이 15%를 넘어섰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관리자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미국식 업무 분화가 이러한 높은 병가율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유럽의 관료주의에 대해 비판하며 최근 독일 극우 정당인 AfD를 지지하는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테슬라의 노조 저항과 노동 관행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되어 독일 법정에서 향후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 팀은 미국 재무부와 USAID의 민감한 시스템에 신속하게 접근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의 행보는 연방기관들을 해체하고 머스크가 과도한 정부 지출이라고 비판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조치는 양당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비판자들은 머스크가 의회가 결정한 지출 우선순위를 뒤집으려 하여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합니다. 한 사건에서는 USAID 보안 담당자들이 도지 측의 기밀 접근 요청에 저항한 후 행정휴가 조치를 받으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비용 절감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의원들은 정부 운영에 대한 전례 없는 혼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성능을 조정한 AI 칩을 판매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하위 칩을 활용해 AI 기술을 발전시키자 일부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시장 경쟁력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규제에 맞춘 칩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 정부 관계자들은 H20 칩 판매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엔비디아 칩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국산 대안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